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2 노무현의 정책 중 한반도와 평화 1. 우리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평화가 없이는 번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화의 뒷받침은 단지 부드러운 마음씨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없는 평화 없다. 이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5일 제한군인회 초청 안보 강연회 연설 2.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이 사이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심각한 대결과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대결적 수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2월 19일 뉴스위크 인터뷰 3.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해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그만한 이익도 있어서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주둔은 우리의 자주 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주 국방으로 다 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북 억지력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 안정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입니다.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 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험에라도 노출돼서 스스로의 안정조차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 태세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4월 18일 진급 및 보직 신고식 발언 4. 유럽연합과 같은 동북아 공동체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은 바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이 선행 요건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미국, 일본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한반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신동북아 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2003년 6월 19일 머니투데이 창간 2주년 특별기고 5.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정립하며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 산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여 민족의 협력을 실현하고 남북 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2003년 9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언. 6. 남북 문제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냉전 시대의 흑백 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2003년 9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언. 7. 군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의 평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국권을 빼앗겼듯이 강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가 세계 평화를 지켜갑니다. 힘만 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관대하며 대화할 줄 알아야 비로소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먼 훗날의 평화를 지키려면 강력한 전투력과 관용할 줄 아는 가치를 균형 있게 가져야 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중부전선 정방부대 방문 인사. 8.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2004년 6월 6일 제49회 현충일 추념사. 9.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 지원 가지고 시비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6년 6월 16일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 10.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 통수권에 관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2006년 8월 15일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 11. 두 가지의 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좀 강경한 대응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강경한 수단으로 어느 쪽에서는 대화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 행사라는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합니다. 또 다른 잣대로는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성공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민주평화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가회 발언. 12.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11월 2일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에 발언. 13.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 200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4.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더 잘 살기 위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15. 전시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거나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통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16. 지금도 정부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안보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기 위해 위험을 부풀리고 불안을 부추겼던 시대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닙니다. 경제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17.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2007년 1월 23 신년 특별연설. 18.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인계철선이라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 상태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뜻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19.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 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 외교이든 자주 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20.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것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5년간 83회 열렸던 남북회담이 참여정부 4년간 119회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13개 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이 참여정부 들어 2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 한 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140만 명에 이릅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도 올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11,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과 함께 땀 흘리고 있고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7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였던 이 지역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12일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 21.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 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 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육군 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인관식 치사 22.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별로 퍼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친북 정권이냐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합니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합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가야 할 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2007년 3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 발언. 23.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등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원래 강연. 24.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한 역사적, 이념적 앙금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대결에 대한 미, 일, 중, 러 간의 불신과 불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또 상호 간의 군비 경쟁이 지속되고 더욱더 가속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대결 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국만의 이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2007년 6월 22일 제주 평화포럼 개막식 축사. 25.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단순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계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 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북방 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경제의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발언. 26.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에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을 포용하고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역시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정과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발언. 27.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 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28. 균형적 실용 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07년 8월 15일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29.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합니다. 취임 전후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젠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을 만큼 변화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오늘을 있기까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좀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의 새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10월 2일 남북 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 30.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발전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수고에서 이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2007년 10월 2일 군사분계선 걸어서 통과하기 전 발언. 3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난달의 스탈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2007년 10월 2일 평양 도착 성명. 32. 나는 그동안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라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치는 일은 최대한 절제해왔습니다.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의 원칙을 일관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은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교류협력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07년 10월 2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및 환영 만찬 발언. 33.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될 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개성공단 현장 방문 인사. 34.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 체제로 가려면 종전 협정 또는 평화 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 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정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35.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관점으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 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해서 경제적 협력을 해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36.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37.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 통일은 없을 것입니다. 흡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 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중략. 지금도 통일 비용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 비용 같은 것은 없다.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007년 10월 19일 외신 기자 간담회 발언. 38. 저는 북한을 이제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미치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통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제6차 세계 한상대회 개막식 발언 39.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자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주는 것이 신뢰이지요. 2007년 11월 11일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40. 한반도의 냉전 체제가 계속되는 한 동북아시아의 대립과 긴장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략.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과 경계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슴속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야말로 영내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공동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예, 여기까지 뭐였죠? 대북 관계 관련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사회 통합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